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 기사, 부동산 뉴스를 통해 부동산 상식을 늘려가는 시간의 김호영입니다. 먼저 신문에 보도된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동 6단지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 들썩, 이런 제목이 있었고요. 다른 뉴스는 역대 최대 재개발 한남 3구역 수지전 다시 막 올랐다. 또 다른 제목은요. 둔촌주공 3.3제곱미터당 2,910만 원, 분양가에 폭발한 조합원들. 네, 기사들 모두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사실 부동산면 보면 재건축, 개발에 대한 뉴스를 다루는 기사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서울에는 새로 공급할 아파트를 공급할 땅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 같은 게 아니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에 앞서서 재개발, 재건축의 공통점 발견할 수 있겠죠? 글자로 한번 써볼까요? 한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재자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라는 재발 또는 다시 입시에 도전한다 할 때 재수 할 때 이런 다시 한다는 의미의 재자가 됩니다. 그런 공통점이죠. 뭔가를 다시 한다는 의미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다 짓고 나면은 굉장히 고층의 아파트로 변한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차이점을 얘기한다고 하면요. 재개발은 도시 인프라를 다시 개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타닥타닥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골목길도 굉장히 좁고 해서 혹시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과연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상하수도 설비도 굉장히 노후화됐을 것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프라를 모두 다시 고쳐서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곳은 강남보다는 강북이 많죠. 강북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개 재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반대로 강남은 강북보다는 나중에 개발된 도시여서 도로 사정 같으면 굉장히 바득판처럼 반듯반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고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그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재개발은 인프라를 고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는 거고요. 재건축 사업은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의미가 좀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추진 출발점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 인프라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공익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다시 말해서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지정해야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어야만 재개발 구역에 지정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20년 이상 단독주택 또는 30년 이상 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 면적 전체의 건축물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곳이 우선 대상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노불량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과소필지, 주택 접도율, 호수 밀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뜯어보면요. 과소필지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땅에는 건물을 짓기에 합당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전체의 40%를 넘는다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주택 접도율이라는 것은 도로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그 비율이 40% 이하라면 주택 재개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호수 밀도라고 해서 아까 말씀 과수 필지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60 정도 넘으면 이것도 재개발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첫 관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이제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단계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반면 재건축은 사적인 요소가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재개발이 공익적인 요소 따라서 광역단체나 지방자치제에서 그 구역을 지정하는 반면에 재건축은 그 주민들이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파트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건축 연한이라고 해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우선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 진단을 거쳐야 됩니다. 이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요. 안전 진단을 거쳐서 5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A, B, C, D, E 등급인데요. A, B, C 등급은 이거는 유지 또는 보수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건물이다. 그래서 재건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D 등급을 받으면 조건부입니다. 조금 더 검증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밀 안전 진단을 거치는 거고요. 2등급을 받으면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해서 바로 재건축 확정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는데 40년에서 10년을 줄인 3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줄이는 대신에 그 안전 진단 기준을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과거 20%에서 50%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비 진단 이후에 그 정밀 안전 진단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하고 공공기관이 그 적정성 검토를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목동 6단지도 당초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증을 받은 후에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에 나서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2010년에 안전진단에 통과했고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2014년에 역시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요. 이 두 인기 단지라 할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단지가 아직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부동산 TV의 김호영이었습니다. PR 미디어 그룹 참컴